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바라보고 있는 외신 반응입니다. 우리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들도 우리처럼 윤석열의 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네. 외신 소식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이 외신하는 날이 아닌데 네. 장윤진 기자님께서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외신을 오늘 해갖고 와라. 분명히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기사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부랴부랴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찾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네. 역시 아마 뭐, 우리뿐만 아니죠. 대통령이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도 아니고 네, 그래도 좀 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내란이 이제 진정되고 드디어 감옥에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반응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체 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를 일요일에 그러니까 그가 출석한 다음 날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그가 왜 계엄을 선포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대부분 다 스트레이트 기사거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로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고 네. 다음으로 다른 거는요. 지금 내란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외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룬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만큼 네. 외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걸 좀 오.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조목조목 이렇게 좀 다뤘어요. 약간 스토리텔링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네. 김정은이 마치 평화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네.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칼럼 형식으로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한반도 밖에서 그렇죠. 한반도를 좀 바라보는 네. 그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의 칼럼이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참고로 김정은이 지금 무슨 뭐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고 농담사를 있는데 얘기하죠. 그건 정말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네. 근데 이제 로이터 기사가 좀 눈에 대표적으로, 띄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자, 로이터 기사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이터 지금 기사. 라이브입니다. 네, 지금 라이브예요. 네. 자, TGK님, 이경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이분이 참 진짜. 왜 안녕하세요가 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하죠. 네, 자, 로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보니까 한국의 검찰이 그러니까 전 한국의 대통령의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인이라는 것이 뭐 그런 식 구금하다, 억류하다 이런 거잖아요. 구금하다. 네. 그러니까 South Korea 그러니까 prosecutor file request to detain 그 ex-president Yoon인데요. 그냥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근데 지금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 있다. 근데 제가 로이터를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이터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타전을 했답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통신이요. 통신사들이 네, 특히 통신사, AP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사실 보도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계속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자, 이어서 제가 텍스트를 드렸나요? 혹시? 네, 텍스트가 당연히 들어왔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윤 who is facing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윤 who is facing이라고 위에 네, 여기 노란색 위에 네네네. 부분이죠. 네. 맨 위에는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중간 정도 보면은 네. 제가 그 하나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윤 who is facing a criminal trial 이거 쭉쭉쭉 굳이 영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12월에 계엄령 선포하고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네. 이건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but was 어디 있나요? 왜 제 눈에 안 보이죠? 네. 아, 노란색입니다. 예. 네네네네. 여기 보면은 뒤에서부터 이제 but이, 네, 맨 마지막에 보시면 but 있어요. But was released after 52 days on technical grounds. 이걸 왜 꼭 집었냐면은, 왜 네. 그랬냐면, 체포를 시도했던 그 당국이 저항하다가, 윤석열이 저항하다가 1월에 체포됐지만, 네. 52일 뒤에 석방됐다. 석방됐죠, 네. 그런데 왜 석방된 이유는 뭐라고 하냐? on technical grounds라고 꼭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유로 이거를 우리가 의역하자면은 뭐 절차적 사유, 절차적 사유, 네, 법- 기술, 법 기술이죠 한마디로. 법 기술 뭐 이런 거. 법 기술이 들어갔어 이 말이죠. 테크니컬 예. 그라운드. 근데 이게 지금 굳이 테크니컬 그라운드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그 내용 앞에 윤석열이 51일 만에 석방된 거에 대해서 굳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걸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 테크니컬 그라운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석방된 것은 일종의 법 기술 때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거네요. 외신이 봤을 때도 52일 만에 석방된 것 자체가 한국에 이상한 그 테크니컬 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꼭 집었던 것도 참 괜찮게 기사를 뽑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네. 마음과 그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쓴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말 하나 들었어요. 한국의 변호사들은 로이어가 아니더라. 그럼 로이어가 아니면 뭐예요? 리걸 테크니션이더라. 아, 그래요? 법 기술자라는 뜻이죠. 리걸 테크니션. 제가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진짜 한참 맞나요? 웃다가 씁쓸한데요? 예, 씁쓸했다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로이어가 아니라 리걸 테크니션이다. 예. 근데 아마 그 단어가 딱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이걸 굳이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텍스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금 요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권력 남용, 뭐 사법 방해 이런 것도 있고 1월달에 경호원을 동원해서 체포를 막은 혐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구속 그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신문을 거부해서다. 윤석열이 신문을 거부해서 법원이 그렇죠. 이렇게 출석 자체를 안 했죠. 예, 네. 이걸 굳이 얘기했고요. 근데 제가 꼭 똑같은 스트레이트 기사 중에서 그 로이터를 가져온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980년도에 군사 독재를 극복을 했다. 그런데 그래서 민주국가가 되었다는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의 시도는 정말로 나라에 충격을 빠뜨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을 굳이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마지막에 얼굴을 다 가리시고 네,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방금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닌 분이 예, 지금 예, 쏟아지고 난리도 아닌데 예, 이게 빠졌어요. 아무튼 지금 이게 아니 그냥 물을 드시지 마세요. 난리 났다. 난리 물을- 났다 진짜. 아니 장용지 기자님께서 물을 드시다가 엎으셨어요. 예, 지금 나도 아무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아니 왜 한 번씩 꼭 그러세요? 요즘 왜 이러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되게 심각하게 지금 준비를 막 오늘 그리고 막 7,000부 막 6,000부 넘고 저 7,000부 8,000부 넘은 거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잘하려고 하는데 예. 왜 그러십니까 진짜. 네.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크 연결선이 갑자기, 그 카메라 연결선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 카메라 연결을 다시 하는 와중에 제가 카메라를 막 가리고 이러다가, 이 물통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고가 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뿌띠님이 이번 이경 대변인 옆에 있으니 긴장하셨나 봐요. 선배님 긴장 전혀 안 하세요. 코베 다루듯이 막 다루세요. 제가 저한테 씌우라고 할 거야 아마 이거.
제가 이경 때문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저한테 이경 대변인 이거 한번 치워볼래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네. 로이터 통신을 제가 굳이 가져온 건 헌법재판소에서 1980년도 군사 독재 극복하는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자부심을 가졌다. 그런데 지금 탄핵됐다. 그런 얘기까지 굳이 다뤘기 때문에 이 로이터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좀 가슴에 많이 남는 그런 트라우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한 민주국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그런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K-팝이니 K-드라마니 한류가 다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에서 정말 자괴감 느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로이터가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다음 DW. DW요? 네, 도이치벨레 독일 공영 국제방송입니다. DW. DW. 네, 자, 도이치벨레. 여기는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네, Did South Korea's ex-leader try to goad the North into conflict?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분쟁으로 유도하려 했던 것일까? 이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윤석열이 네, 정말 이것이 제목입니다. 전쟁 지금. 일으키려고 했나? 제목이 퀘스천이에요. 네. 그렇군요. 야. Goad North into conflict. 너무나도 참 직설적인 제목이었었는데요. 독일 언론이 좀 이런 특징이 특히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나라가 특히 이제 서방 세계에 속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민감한 반응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지금 윤석열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북한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낸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건 외환죄는 빠진 걸로. 빠졌죠. 이게 빠진 걸로. 예. 그런데 굳이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그 법원이라든지 또는 내란 특검에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던 외환죄를 독일 언론은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한번 다뤄보겠다. 뭐 그런 식의 의도인 것 같네요. 네, 독일 언론에서 이거 되게 조목조목 조목조목 잘 잡은 것 같기도 짚었는데요. 해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 그 글씨가 있잖아요. 네. 작은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보면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리고 전문가들 말을 굳이 여기다 이제 서브 타이틀로 넣었습니다. 네.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expert say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했다. 야. 이게 서브 타이틀입니다. 근데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북한을 분쟁으로 유도하려 했던 것일까? 근데 여기서 드론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외환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주장을 하는 듯한 그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이터도 그렇고 독일 언론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꼭꼭 집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평양 군용이 무용기, 그러니까 평양에 군용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윤석열이 명령했다도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했다. 그렇지만 이 명령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것도 굳이 다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Why did Yoon allegedly send a drone over 평양?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음 밑으로는 그러니까 그 경희대학교 교수의 워딩을 굳이 꼭 넣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드론을 보내는 것이 앞에 말한 것처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부의 공격이나 침략이다. 거기 뒤에 보시면 맨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뒤에 보시면은 external allege or an 인벤지 이거 보면은 외부의 공격이나 침략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부러 외부의 공격이나 침략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는데 그 인베.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그쵸. 윤석열이가 이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Operation 경희대학교 Invasion. 네, 경기대학교 경희대 이제 보면 포린 외교정책 폴리시 교수. 프로세스니까 그 국제정치학 교수님이시네요. 외교 추재우 교수로 되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의 워딩을 일부러 찾아서 인터뷰에서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네, 일부러 넣은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고요. 독일 언론에서요.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쭉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수의 워딩을 좀 자극적인 거를 일부러 넣은 건지, 이거 정말로 좀 윤석열로 북한을 도발한 뒤에 그에 대한 보복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보복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듯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론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 당장 독일인들부터 보겠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but 나오거든요. But that plan backfired. 그래서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되레 역효과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북한을 우리가 추켜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북한하고 윤석열하고 네. 만약에 둘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아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북한이 왜 윤석열에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그 다음 기사에서 제가 다음 칼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굳이 북한은 지금 거기에 윤석열한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을 너무 좀 낮게 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네. 여기에 캡처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굳이 이거는 이제 워딩이 아니고 DW 언론사에서 스트레이트처럼 밑에 넣은 게 뭐냐면 윤석열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죠. 북한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뜬금없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뜬금없이, 네, 진짜. 이거를 굳이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그 워딩을 딴 게 아닙니다. DW에서 직접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랬죠. 라는 얘기까지 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까 그 서브타이틀이 있었잖아요. Why did the UN allegedly send the drone over 평양?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이렇게 했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아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매짐입니다. 네. 독일 언론이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본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이거네요. Fallout from Yoon's martial decree.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한 여파입니다. Fallout, 여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놀라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합니다. 네. 쭉 설명을 하고 뭐 1월에 체포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걸 꼭 굳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구나. 예. 네. 근데 약간 아쉬운 뉘앙스로 한국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알았죠. 것도 굳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한 것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감이야. 네. 근데 한국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네, 오랫동안. 그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하고요. 네. 무슨 그러면서 윤석열이 또 궁색한 변명도 포함을 네. 합니다.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이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다. 라는 것도 윤석열 워딩까지도 넣어줍니다.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다. 네. 라고 마셜로 주장을 is 합니다. not a 쿠데타. 그렇죠. 네. 예, 이런 말 했다고 그냥 그대로 썼네요. 이거 독일어로 해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읽지 못하겠어요. 근데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또 웃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맞선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평화적인 메시지다. 네, 피스풀 메시지라고 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윤석열이 이 군색한 변명을 하기 전에 앞선 문단에서 뭘 했습니까? 벌써 이거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감이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데스 페널티라고 했네요. 네. 사형이죠. 네, 예. 그러면서 그 밑에 더 이어서 쭉 합니다. 네. 토요일에 서울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어.
그런데 윤석열은 직권남용 쭉쭉 나열을 해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무방해 혐의로 새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는 것도 굳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병명을 그 사이에 살짝 넣어놓고 지금 뭐 때문에 체포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가 됐는지까지도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일 언론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문단, 맨 아래 문단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짚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지금 반역죄 의혹,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반역죄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지금 기소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추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굳이 넣었습니다. 여기도 일단 외환죄 네. 부분에 관심을 네, 네. 많이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처음부터 그 제목부터 외환죄였잖아요. 외환죄니까. 처음부터 외환죄였는데 지금 이런 것도 윤석열 변명도 넣고 지금 이 윤석열 형사재판 받는 것은 외환죄, 지금 드론을 평양에 보낸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추가 기소될 것이다까지 넣었습니다. 독일 언론이라고 그랬죠? 네,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네. 독일 언론 그거 한국 기자 아닙니다. 저는 이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자꾸 저는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 루이 15세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도망을 칩니다. 네. 그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요, 중간에. 네. 그래가지고 거의 오스트리아, 독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국경 마을에서 붙잡히거든요. 이제 그때 그 루이 14세하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그 적용된 죄가 반역죄예요. 지금 뭐냐면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네. 프랑스를 침략하려 했다. 네. 요런 죄를 거기에 적용을 합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을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김건희는 좀 더 천박하죠. 많이 천박하죠. 뭐 말이 좀 꿈이 앙뚜아네트 아니지. 김건희를 뭐. 어떻게 진짜 아니 말이 앙뚜아네트는 그래도 화나려고 하네요. 공주야 공주. 김건희 나름 공주예요. 근데 이제 수준이 천박해서 성형 그렇지. 공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굳이 성형. 아, 네. 성괴. 계속 네, 다음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다음에 How did we get to this stage?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쭉쭉 설명을 합니다. 그냥 2023년도 10월에 드론 평양 상공에 드론이 출현했다. 근데 이 평양은 어디냐? 그러니까 비무장계 DMZ로부터 210km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까지 윤석열 드론을 보냈다라는 것을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드론 사진을 뭐 공개했다 이것을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설명을 쭉 하고요. 그런데 평양은 서울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북한이죠. 네. 이 사건이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것까지 쭉 그랬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게 들어갑니다. V로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통령을 V라고 V라고 하는데 하죠. 네. 이거는 한국군 용어 V는 그 대통령인데 V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야? 결론은 V가 V야. 시켰으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예, V가 시켰어. 로봇 용산 V가 시켰답니다. 네, 여기는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한국이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은 한국의 군사용어 대통령 V인데 V가 시켰어. 그래서 이 지경까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루이 14세가 아니라 루이 16세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루이 16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갖고 반박을 못했잖아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요새 저는 뭐, 아니 뭐 14, 15, 16이 맨날 헷갈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제가 좀 예. 잘 모르니까요. 좀 예, 짚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루이가 그랬어. 저는 뭐 그 집은 맨날 헷갈려요. 어떻게 아니야?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아들이 이름이 똑같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 아무튼 네. 자, 계속 이어가 보죠. 네. 그 다음은 윤슬리스키 갬블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북한 언론에서 굳이 이걸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의가 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부의가 시켰다, 그리고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희대 그 추우재 교수의 워딩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네. That is clear that situation could have been very serious. 그러니까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that is clear, 분명하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 딱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교전은 단지 국경 인근 국적 그 국지적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워딩을 집어넣습니다. 더 격화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윤석열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 gamble 했는데 그나마 북한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다. 참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보면은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20대 젊은 남성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제일 피해가 큰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지 네. 죽을 뻔했다는 거 본인들이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드론을 평양 상공에 침투시킨 것은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독일 언론에서는 전전 협정이 명백한 위반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지금은 휴전 상태인 것을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데 드론을 거기에 보낸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더 미국이나 유엔 사령부에 알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참. 여기서 보니까 갬블이니까 도박사 정도 되겠네요. 윤의 도박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다. 네, 맞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죠. 이건 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한 짓이에요. 미쳐도 이렇게 미치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거친 표현 중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온 나라 국민들을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미칠 수 있는지 참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뭐야 햄햄버거인가요? 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영어는 따로 해야겠네요. 이 시간도 말고 제 방송에서 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조만간 이경 대변인께서 본인의 방송을 한번 오픈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제가 제 방송을 너무 안 기대됩니다. 했어요. 너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 대변인은 그 혼자서 방송을 해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한번 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근데 상대가 있으면은 재밌게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따질 수 있는데 상대가 없으면 조금 재미가 없죠. 평소 때는 좀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재미없을까봐 걱정이에요. 네. 네. 글쎄 뭐 그러면 설정을 하나 하시죠. 상대가 있는 것처럼요? 예. 요즘 보니까 AI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러면 김행을 한번 AI를 만들어서 오 죽인다. 김행을 하면 안 되니까 김행 해가지고. 김행 이래가지고. 오, 야 괜찮다. 제가요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아니 지금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번 AI로 김햄을 만들고 제가 하는 걸로 아이디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어 괜찮은데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 해보세요. 좋지 않습니까? 김햄. 그죠? 김햄. 예. 그래갖고 이렇게 그 화면 2분할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막 따박따박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햄. 네. 좋습니다. 직박뿌리님 이경 교수님의 시사 영어 독해 강좌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로 제목 무섭습니다. 어. 주권 incursion threatened devastating war. 그러니까 드론 침투는 이거 우리나라 언론 아닙니다. 독일 언론입니다. 독일 언론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초래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어. 이건 제목으로 그럼요. 끝났습니다. 지금 그쵸. 니네 휴전 상태야. 윤석열 예. 네가 시켰지, V가 시켰지. 그런데 이거 참혹한 전쟁을 초월할 뻔했어. 이것이 이 기사의 마지막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날 뻔했죠. 네. 날 뻔했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북한이었다면 분명히 북한은 분명히 대응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북한이 이제 지금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축됨을 느끼기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들이 이제 그
반격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옛날처럼 자신들이 전력에서 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으면은 글쎄 아마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위축된 것도 맞지만 지금 본인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굳이 윤석열에 대응해서 거기서 지금 빡 터트릴 전쟁을 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지들을 라고 생각합니다. 얘들도 좀 또라이네. 윤석열하고 참 비슷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또라이 죄송합니다만 또라이들이 주파수가 맞으면 큰일 나요. 또라이는 각자 자기들의 주파수대로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또라이 둘이 갑자기 주파수가 겹쳐버린다. 큰일 납니다. 다행히 윤석열의 광기와 김정은의 광기가 따로 노는 바람에 문제가 안 생긴 거지. 만약에 이들이 어떻게 주파수가 겹쳤다. 큰일 날 뻔한 거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이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어.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 국민, 국가 자산을 위태롭게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였다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네. 참, 극단적인 조치였죠. 예. 그러면서 그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은 지금까지 없다. 그렇죠. 윤석열이 논리가 원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이란 걸 한 적이 없죠. 네, 맞습니다. 맨날 반국가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지명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반국가 세력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떨거지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외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DW, 그러니까 독일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의 눈에서 볼 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재앙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지금 네.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반도가 전쟁 그러면은 지금 겨우겨우 전 세계가 확전을 막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한정되어 있던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진주만 폭격이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 같은 게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겁니다. 아마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권 전체가 전화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련은 유럽을 향해 진군해 올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 중동이나 아시아에 힘을 집중을 하고 있을 때라면 유럽에는 절대 군사력을 집중을 못 해요. 그때 러시아가 밀고 들어간다면 곤란하죠.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군대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전문가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상비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토 정상회의 한국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나토는 보면 해군과 공군은 다 갖춰져 있는데 육군이 없어요. 지상군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육해 공군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죠. 나토 회원국 중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 나토는 서방 세계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나토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당장 급한 대로 한국군이 유럽에서 유럽 방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나 이게 될까 되게 걱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좀 걱정이 돼서 하면서 유럽에 도대체 병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영국이 그나마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1개 여단이랍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한 6천 명 정도.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병력은 그거밖에 안 6천 명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호. 나머지 병력은 다 예비군이라는 겁니다. 참. 제일 황당한 얘기 하나 이렇게 몇 년 전이에요. 한 5년 전쯤입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서 경비행기 하나가 날아와요. 그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위스 영공으로 들어갑니다. 스위스 영공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비상이 걸렸겠죠. 근데 스위스에서 전투기 출격을 안 해요. 그날에 왜 그랬냐?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예.
스위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요일에는 공군기들도 놀았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네. 내륙 국가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공이 보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굳이 출근을 왜 해? 공군 조종사들이. 근데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일요일에 출근을 한대요. 네네. 그 정도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만약 미군이 없다면, 미군이 유럽을 지키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온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일 먼저 러시아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독일에서는 재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난리가 지금 났구나. 별 생각을 안 하고 독일어로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왜 전쟁 나는 거 가지고 쟤들이 왜 지랄이야 이랬는데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곧바로 독일에서는 재앙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네요. 저도 네. 몰랐어요. 또 독일어는 해서 왜 이렇게까지 외환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야, 진짜 많이 배워야겠네요. 네, 몰랐어요. 자, 제가 이런 내용을요 조만간 김병지 의원님하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라이브 여러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할 것이 그 칼럼이 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돼요. 그러니까 이게 1985년도에 창간한 그 외교 안보 국제 정치 전문 매체거든요. 네. 여기 칼럼 한번 써보세요. 한국말로 칼럼 써주세요. 저 영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네. 여기 꼭 칼럼도 한번 꼭 써주세요. 네. 네. 자, 여기가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거 네. 컴플레인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알바를 몇 개 했거든요. 네. 컴플레인 단 1건도 없었어요. 다 완벽합니다. 저는 컴플레인을 못 해요. 네? 모르기 아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외국에 보냈을 때 아. 계약 문서 같은 것도 해외에 보냈을 때 컴플레인 받은 적이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 좀 써주세요. 네. 자, 장용진 기자님 해외 칼럼 좀 한번 넣어봅시다. The National Interest. 네, 내셔널 인터레스트.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네요. 이재명 want peace in Korea. 김정은 wants none of it. None of it이 그것이 그 중에 아무것도라는 건데 여기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 wants none of it. 그러니까 김정은은 전혀 원하지 않아. 이재명 원하지. 이것이 이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재명은 평화를 원하지만 네. 김정은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리드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내각 인사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의지를 반영한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햇볕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건 보인다. 이것도 외국인이 쓴 칼럼입니다. 네. 외국인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윤 통일부 장관 지명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지를 아주 계속 썼어요. 여기다가. 평화 의지가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네, 있다. 그러면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워딩을 굳이 여기다 넣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그 세 사람이 적임자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행동이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이재명의 확고한 의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래서 그 다음 타이틀이 뭐가 되냐면 대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작은 소제목을 넣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2024년도에 통일을 김정은이 포기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통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한국이 주적이자 변함없는 주적이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그렇게 네, 했죠. 24년도 더 윤석열이 이상 대통령일 때. 더 이상 대한민국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맞습니다. 적이며 네.
더 이상 평화적 통일 따위는 네.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냥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북한이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미사일 실험 재개했다. 우라늄 농축 플라토늄 생산 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 네. 이것도 명백한 팩트들 하나하나씩 나열을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해를 촉구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정책,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 플랜을 바꿀 것인가에도 퀘스천 마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꿀까? 왜냐면 미국 지금 한반도에 큰 관심 없어. 그럼요. 다른데 바쁜 거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야, 이거 정말 조목조목 잘 짚었네요. 네. 트럼프가 한반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1차 집권기에는 꽤 관심도 있었고 뭘 해볼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미국 중심주의예요. 네. 고립주의로 완전히 돌아가 맞아요. 버렸기 때문에 관심 관심 없다라고 없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한 거는 북한 언급을 합니다. 북한은 지금 더 부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1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김정은 지금 가장 자신감을 찾은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 가장 자신감을 찾은 상태가 언제였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 기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반도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완전히 국제 정세 외교가 완전히 망가져서 북한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끔 북한 만드는 중심으로 거예요. 흘렀어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한반도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빠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대한민국 분명히 중간에서 양쪽을 교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바로 다이렉트로 러시아가 얘기하고 한반도 얘기해서 한국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죠.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하고 맞아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느 때보다 김정은이 가장 자신감을 가진 상태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그렇게 쏘는데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랑 또 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시각인데,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좋은데 윤석열이 바보짓 해가지고 우리 내가 외교로서도 엄청 상황 좋은데 외교적으로 우리 북한의 위상이 국격이 상승했어. 근데 뭐 괜히 뭐 저 드론 이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 필요 그렇죠. 말려들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거를 거네요. 분석한 해외 교수는 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칼럼을 쓴 겁니다. 여기. 무섭다. 네, 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그런데 북한과 대한민국의 양자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미국, 중국 그리고 잠재적인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광범위한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칼럼의 결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해도 굳이 뭐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무기라든지 경제적인 낙후가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몸빵 한번 하면서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연인원 한 2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걸로 돼 있는데 그 결정적인 뭐 거기 가서 많은 뭐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겠죠. 대신에 그만큼 그 피해 대가를 북한이 얻어낸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남한에 대해서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으로 다 러시아 미국과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놓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화딱지 나네 진짜. 네. 자, 어떡해요. 네. 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속보 나왔느냐 아직 속보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참 오늘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되게 유익하고 재미는 그닥 있진 않았다. 내용이 유익했다. 재미는 아니었는데 여기 이게 유익하면 재미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금요일 날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